제가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출강을 해서 했는데, 이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은 바로 저의 프로필에서 1인 지식 기업가라는 이 말을 가지고 새롭게 브랜딩을 한 이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멘토. 이 멘토라는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또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키워드가 바로 멘토입니다.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강의는 오늘 하루에 안 끝날 거예요. 제가 고의로 차근차근 꼭꼭 씹어 드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차에 거쳐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곱씹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1인 지식 기업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강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강사를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1인 지식 기업가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즉 1인 멘토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강사에 대한 내용을 좀 초반에 정의를 해드렸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인상 깊어 하시더라고요. 강사를 사전에 찾아보면 강사와 강사 두 개 나눠집니다. 한자로는요, 스승사자 강사와 선비사자 강사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스승사자 강사에는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선비사자 강사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차이는 뭐다? 강의하는 사람이냐 강연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스승이냐 선비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강의의 정의를 알고 강연의 정의를 알아야 선비사자 강사냐 스승사자 강사를 알게 되겠죠. 강의의 정의를 들어가 보면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즉 강의의 키워드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강연의 키워드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청중 앞에서 강의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강연의 표현이 와 닿지가 않을 겁니다. 즉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일단 가르침을 주면 다 강의예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PPT를 아주 많이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칠판에다가 판서를 깨알같이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왜냐하면은 학원의 어떤 선생님이나 일타 강사나 혹은 그 대학교 교수님이나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다 가르쳐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내용을 그 시간 내에 다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강의는 보통 좀 주입식이 많고요. 내용이 좀 일방적인 가능성이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나 오늘 뭘 얘기해야지, 뭘 주입시켜야지 이런 느낌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강연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연극이라는 거 아시죠? 연극의 이 연자, 펼칠 연자와 강연의 연자가 같은 연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히려 또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연극은 보고 나면 어떻죠? 뭐가 남죠? 감동이 남잖아요. 감동이나 여운, 뭐가 남는 게 있죠. 교훈이라고 그러죠, 교훈. 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연극은 거기서 말과 행동 이런 부분으로 연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슴 속에 남겨주려고 하죠. 강연은요, 강의의 형태를 빌어서 바로 연극을 하는 게 강연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교훈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1인 지식 기획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연극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열심히 듣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죠.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가 잘못 들으면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극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고객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슴에 심어주는 그런 연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1인 지식 기업가 진정한 멘토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느낄까, 이 마음속에 남겨드릴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하나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게 만들어 드릴까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기억에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일라 SNS 독서 모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지금 400개가 넘었고요.
400회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렇게 일라 SNS 독서 모임이라는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서 거의 맨 위에 있습니다.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제가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해놨어요. 인기 순으로 소팅을 해놓으니까 보시면 우리 김진 선생님의 강의가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812회. 그 다음에 우리 황경란 선생님의 눈 건강 강의가 435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이 윤경현 교수님의 강의 챗GPT 관심이 많다 보니까 300회가 됐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이의영 선생님 거의 300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우리 이종 선생님의 이 멋진 강의가 여기 탑 5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제일 많은 뒤에 가보면 제일 많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많으신 우리 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나 스피치 해주신 내용을 제가 정석껏 이렇게 만들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드리고 해시태그라 그러죠. 해시태그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잘 찾아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강의하신 이 유튜브 영상이 뜹니다. 모르셨죠?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정순 선생님 한번 쳐보십시오. 이정순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뜹니다. 분명히. 이정순 그다음에 한 칸 띄우고 우동 한 그릇 쳐보세요. 뜹니다. 바로 엊그저께 했던 강의가.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어떤 분은 잊었던 20대 친구분을 만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아침에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시고 스피치 준비해 주시고 해준 그 내용이 때로는 잊혀졌던 내 친구를 찾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내용이니까 우리 일라 가족 여러분들의 내용이니까 제가 이 페이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한번 요 일라 독서 모임에서 여러분이 강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꼭 뿌듯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라는 정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비즈니스를 정의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비즈니스가 뭔지 다 정의가 잡혀 계시나요? 혹시 이정 선생님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가 잡혀 계시나요? 혹시 그 헤어샵 비즈니스의 정의를 어떻게 잡고 일하고 계세요? 나의 가지고 있는 저 같으면 기술적이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를 찾아오셔서 고객님의 맞춤에 맞게 해드릴 수 있는 마케팅 이런 부분 아닐까.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고객에게 내가 갖고 있는 필요한 재능을 들여서 그것으로 해서 고객의 만족을 찾는 그런 게 비즈니스가 아니겠나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갑작스럽게 질문 던져서 약간 머뭇거리긴 하셨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정의한 정의는 그 경제학자나 경제에 관련된 경영에 관련된 그런 그 학과에서 피터 드러커의 이분의 말씀을 보통 인용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비즈니스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가치. 그래서 고객 가치가 무엇이냐, 고객 니즈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그 내용입니다.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드림으로 해서 그 고객이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기꺼이 주시는 그 재화, 돈,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비즈니스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통용되는 통상적으로 가장 잘 표현된 비즈니스의 정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즈니스의 그 정의에 대해서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반면으로 달라지고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겪었잖아요. 이 과정 중에서 비즈니스의 또 새로운 키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부분, 판이 달라지는 그 비즈니스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키워드는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세상이 스피드해지고 또 세밀해지고 또 발전해 가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각각의 문제들이 다 따로따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쪼개져서 섬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문제를 찾아서 발견하고 해결해주는 그 부분이 비즈니스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봐 주셨으면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이종 선생님의 비즈니스, 우리 헤어샵, 아이롱폼 비즈니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한테 필요한 부분을 주는 거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바로 고객이잖아요. 이종 선생님. 제가 이종 선생님 샵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거든요. 머리가 가라앉아요. 나이가 드니까 모발의 힘이 약해지면서 머리가 자꾸 내려앉아요. 볼륨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종 선생님은 제가 가면 그 볼륨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아이론 펌이라는 부분이 일반 파마와 달리 오랫동안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바로 그거.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발견해주는 이 능력이 앞으로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보다 비즈니스의 더 밝은 부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데 그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이어서 제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